진순한 놈은 좀 특이한 체질을 가졌다. 진수 부모님이 걱정이 되어 좋다는 병원, 크다는 병원, 융하다는 명예에게 데리고 와서 정확한 원인과 이유를 알기 위하여 각가지 검사에 진찰이며 진맥을 하였으나 진수의 특이 체질의 이유를 알아보려고 가진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시원하게 결론을 내려준 곳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진술한 놈은 12살 때 심한 열을 동반한 변명도 모르는 병이 걸려 보름 이상을 그대로 인사불성이 되어 부모님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가망이 없다고 포기하기에 이르렀는데 17일째 되는 날 무슨 일이라도 있었냐는 듯이 당당하게 일어났고 논란을 여전히 다시 몸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정밀진단한 결과 두 가지 특별히 변한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12살의 나이를 감안하면 60이 훨씬 넘은 의사는 자기가 한국에서 진료를 한 이후로 본 가장 대자이며 학계보고서에서도 이렇게 큰 것에 대한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풀에 죽어버렸던 진수에게도 자신감이 생긴 것이다. 진수의 소문은 작은 도시다 보니 삽시간에 소문으로 번졌다. 야, 네가 진수냐? 우리 목욕 어떠냐? 진수에게 제일 먼저 다가온 것은 그곳에서 알아주는 새칭, 몽어파라는 나이트, 노래연습장 등등의 영업장소의 뒤를 지켜준다는 명목하에 금품을 같이 한다는 깡패짓탄의 두목에 의하여 대중목욕탕으로 끌려간 것이었다. 야, 이 자식 대짜인데? 등을 돌아 다리까지 용해문신, 마치 살아서 승천이라 날 그런 느낌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욕을 하려고 와 있었지만 그들의 눈치만 살피며 구석자리로 몸을 숨기기에 급급하였다. 짱고빠, 나더러 이런 해성이랑? 러시아 여자로 보이는 파란 눈을 가진 여자가 어처구니 없다는 표정으로 나를 데리고 간 짱구연님과 진수를 번갈아 보며 말하자 엘레나, 얘 우습게 왔다가 큰 코 닥쳐? 하고 말했다. 진수의 그런 소문은 기하입을 통하여 사방으로 전파가 되었다. 대학까지 나오고 그럴듯한 직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세간에서 진수는 한국 여자하고 결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말이 파다하게 나왔으니 말입니다. 직장생활을 하는 도중 그에게 맞선이라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대도시에 살다가 이주를 해온 엄마 밑에서 자란 문안동녀 외동딸이라 든든한 사이를 구한다는 것이었다. 사실 진수가 열병이 나기 전까지만 하여도 왜소하여 볼품이 없었으나 열병이 났고 몰라보게 몸에 변화가 생겨 186cm의 키에 93kg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으니 진수에 대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믿음직한 남자라고 믿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거기에 덜커덕 걸려든 여자가 서예진이었고 애진이는 김현옥의 문안동녀 외동딸로서 말 그대로 금이야옥이야 애진을 키우면서 젊음을 보낸 가련한 여인이었다. 김연옥이 진수가 살던 도시로 온 것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딸인 애진이가 클 만큼 크자 자기 생활을 가지고 싶었고 그래서 택한 것이 일주일이면 딱 한 번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나섰다. 감을 잡은 사람들이야 다 잡았겠지만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나가서 번 돈으로 생활비를 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오로지 남편과 사별을 하고 애진을 키우느라고 잊어버린 남자 생각이 났기에 자청하여 노래연습장 도우미로 나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대도시였고 김연옥 여섯 딴에는 자기 집에서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멀리 떨어진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노릇을 하였다. 그리고 만나서 즐겁게 놀다가 김영웅 여사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생기고 걸리는 부분이 없다면 남자 손님이 생기면 거절을 하지 않았다. 시쳇말로 늦바람이 나버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 그녀가 손님인 남자를 따라 2차 장소로 들어가는 것을 같은 미장원을 이용하는 입이 가벼운 여자가 그만 보금한 것이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온 동네에서는 김 여사가 남자가 몰고 온 차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다는 등 상대 남자가 딸 또래의 젊은 남자라는 등 김 여사 입장으로서는 차마 들을 수 없는 소문들까지 났다. 김 여사는 급하였다. 마침 예전부터 김 여사 소유의 땅을 보고 찝적대던 부동산에서 선뜻 인도를 하겠다고 나섰다.
김 여사는 딸아니 애진이기에 자신의 그런 안전 소문이 들어가기 전에 처분을 하고 이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리고 진수가 사는 도시에 급매물로 나온 아파트를 구입을 하여 이사를 왔고 이사를 와서 처음으로 시도를 한 것이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보니 애지중지 키웠고 금이 오게 하고 키워온 딸아이가 애물이란 것을 알아버린 것이다. 김 여사 입장에서는 애물단지를 치워버려야 자기를 잘 모르는 곳으로 이사를 왔기에 더 편안한 마음으로 늙음한 인생을 편안하게 살 것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다. 그렇게 진수와 애진이는 맞선을 받고 듬직한 사이의 체구에 반해버린 김여옥 여사는 애진이가 생각을 해볼 기회를 더 달라고 했으나 평소에 애진이 엄마답지 않게 일사천리로 밀어붙이고 만 것이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첫날 무슨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지 않아 싶을 정도로 호텔 내부는 들끓었고 그 다음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밝혀진 이야기였지만 한국인 부부가 신혼여행을 와서 초래청이나 다름없는 방에 산부인과 의사가 왕신을 오게 한 것은 진수네가 최초라고 하였다. 사실 애진이도 진수가 첫 남자는 아니었다. 그런데 웅덩이에 돌을 던지는 기분하고 같은 것이란 생각을 하게 되자 다른 남자는 도무지 눈에 차지도 아니하였다. 결혼과 함께 진수는 분가를 하였다. 부모님은 자립을 하기까지 같이 살자고 했으나 진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 한편 믿음직한 사이에게 딸을 맡긴 김여옥 여사도 2년이 지나자 무료한 생활에서 벗어나고파 자기 생활을 찾고 싶었다. 예전처럼 노래 연습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다시 지내고 싶었다. 하지만 문제는 노래 연습장에서 밖에 가려고 하면 차를 타거나 걸어야 한다. 그도 전혀 모르는 남자하고 말이다. 이미 전에 살던 곳에서 뜨거운 꼴을 당한 연옥이었기에 다른 방법이 필요했다. 그녀는 두 가지 묘안을 생각하였다. 그중 하나는 사위와 딸에게 노골적으로 옆구리가 시리니 새아버지를 만들겠다고 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예전처럼 하는데 이번에는 노래 연습장 도우미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예 듬직해 보이고 입이 무거워 보이는 남자가 찾으면 자기를 불러달라고 하는 것이었다. 연옥이의 선택은 후자였다. 돈 욕심이 남다른 애진이가 재혼을 한다면 쌍심지를 켜며 반대를 할 것이 뻔한 노릇이란 것을 연옥이는 알고 있었다. 연옥은 여러 곳에다가 정하지 않았다. 수준이 조금 낮아 보이는 곳에 가서 자기 수입의 60%를 가져가도 좋다고 하며 부탁하였다. 그쪽 입장에서는 나이는 조금 많아 보였지만 60대 40이면 괜찮은 조건이었다. 간혹은 50대가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좋다는 별난 녀석들도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쪽 입장에선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아니 대래 어디서 구해야 할 입장인데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말 그대로 복이 굴러 들어온 것이었다. 문제는 몇 년 전 여름 전력 소비량이 늘어 전국적으로 전정현상이 빚어지던 때에 생기고 말았다. 진수의 아내 예진이가 만삭이 되면서 아이 출산까지 진수를 거부하기에 이르고 만 것이다. 2년이 지나 겨우 임신을 하자 마누라 예진은 진수를 더 멀리하려 들었다. 그날 조문을 갈 상가가 있었다. 마누라에게서 벗어날 아주 좋은 기회였다. 문상만 하고 나왔다. 돌아오는 도중 아주 멋진 곳이 진수를 유혹하였다. 있어요? 진수가 개면적인 얼굴을 하며 지키고 있는 아줌마에게 물었다. 나이가 조금 많이 먹은 여자는 어떨지? 아줌마가 진수 눈치를 살피며 물었다. 좋아요? 방을 열고 들어가자 불이 나갔다. 그러더니 1분 정도가 지나자 다시 들어왔다 다시 나갔다. 똑똑. 순간 노크 소리가 들렸다. 어두운데 조심하세요. 그런데 어디서 듣던 말씨 같았다. 한국 사람? 묘령의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를 물었다. 허허허 외국 사람이 이렇게 유창하게 한국말 하던가요? 장모님? 순간 나갔던 불이 다시 들어왔고 진수는 묘령의 여자가 자기 장모인 것을 알았다. 박서방 이게 웬일인가? 놀라기는 장모도 마찬가지였다. 진수의 장모가 얼굴을 붉히며 말을 하더니 마지막에는 흐렸다. 그런 후 장모인 김여옥 여사는 사위 진수가 오기로 한 날이면 갖은 사내진미의 음식도 부족한지 좋다는 보약이란 보약을 사서 두었다가 먹이거나 했다.